예, 이번에 이렇게 공개된 녹음 파일에 관해서 법조팀 이가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가혁 기자, 네. 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녹음했던 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던 거죠? 그렇습니다.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0월 29일에 당시 검찰이 정호선 전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. 여기에 담겨있던 녹음 파일 236개 중에 일부입니다. 이 들으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이었는데 그보다 일주일 전쯤인 2월 17일에 이뤄진 세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. 예, 이 녹음 파일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녹음을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취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녹음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또 이 같은 녹음 파일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증거로 이렇게 제출도 됐습니다. 예, 사실 이 녹음 파일이 이 녹음 파일의 존재 자체가 오늘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. 그동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역시 핵심 증거,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주목받아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,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함께 이른바 3대 스모킹건, 결정적 증거라고 꼽힙니다. 검찰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각종 청와대 기밀 문서와 대통령 연설문 등을 통해서 최 씨가 청와대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아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 방금 들으신 이런 녹음 파일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. 예, 이게 비단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국정농단 재판을 할 때도 이 녹음 파일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?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였는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먼저 따졌습니다. 최순실 씨 1심 재판장은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 관계였다. 선거에 도움을 주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 몇 차례 통화를 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또 이런 관계를 토대로 최순실 씨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, 연설문, 정책 자료 등을 전달받고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최순실 씨가 삼성 등 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했기 때문인데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. 예, 이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국정농단이 과장이 됐다. 심지어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거 다 국가수사 법원에서 검증이 된 사안인데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도 과연 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지도 의문입니다. 네,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 비슷한 그런 주장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. 지난 2월에 황교안 당대표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받아본 게 없다. 아니면 그냥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다. 예. 이런 주장으로 국정농단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인데요.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 녹음 파일과 또 저희 JTBC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락했다. 이런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예, 인수위가 꾸려졌을 당시에 제가 취재 기자여서 그 당시에 취재를 직접 했었는데 인수위원들이나 당시 측근이라고 불리던 의원들조차도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 똑부러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왜 그랬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이가혁 기자였습니다.